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밝은 세상 영동조합입니다.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셨어요. 네, 들어가시죠. 와, 이게 중간에 있네요. 집 중간에 그러니까요. 우물이 떡하니 가운데. 네. 이 물로 사실 술도 만드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 물 때문에 술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맞아요. 물 때문에 술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와, 왜 호랑이 배꼽이에요? 배꼽이라고 하는 건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배꼽이라는 게 본래 옴파러스, 신탁의 자리, 그래서 가장 영혼하고 연결돼 있는, 육체와 연결돼 있고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그 중심점이 배꼽이에요. 그럼 호랑이 배꼽은 왜 또 호랑이에요? 한마디로 호랑이 형상이거든요. 아, 호랑이 형상의 예, 아. 호랑이 형상의 중심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집은 지금 양조장 겸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장소잖아요. 그렇죠. 이건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제 나이보다는 뭐 한 좀 많겠죠. 이 집에 태어나서 지금 73. 그러면 막걸리는 언제부터 빚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20년 됐나요? 20년. 네. 지금 이 집에서 나오는 이 역사가 술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도 너무 궁금합니다. 술 맛보러도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여기가 지금 양조장인 거죠? 그렇죠. 이 건물은 새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양조장이었어요? 네, 예. 양조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비단 만드는 네, 네, 누에를 기르던 곳이에요. 와,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흙이 네. 있으니까 흙 냄새죠. 흙도 그렇지만 지금 약간 뭔가가 생명체가 느껴지는 발효 향이 저쪽에 그게 아. 이렇게 돼.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네. 이 벽이 근데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게 마치 꽃병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요. 유명한 화가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술을 빚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 아까 뭐 예술이잖아요. 예술! 네. 어느 날 좋은 술을 만드는 것도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곳곳에 이렇게 다 작품이 있네요. 이 새 집 네. 보세요. 방향이 술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예술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향기군요. 그렇습니다. 술이 지금 숙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특이하게 또 만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징이 있잖아요. 전혀 인위적인 게 없어요. 인위적인 게 없이 어떻게 술을 만들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을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내추럴한 상태로 그대로 온도, 바람, 물 그런 거에 의해서 자연적인. 그렇죠. 그렇죠. 예? 자연 재료, 그렇죠. 내추럴한 과정. 어떻게 술을 생쌀로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화정주라고 그래서 원래 신선들은 밥을 먹지 않고 생쌀을 먹고 설립을 먹고 그러죠. 생식을 하죠. 생식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어차피 막걸리를 만드시니까 네. 그거를 증류를 해서 네. 직접 증류를 이걸로 하셔가지고 네. 소주도 그러면은 그렇죠. 원래 좋은 소주는 막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주는 소주 나름대로 또 숙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숙성 방법이 세계 어디도 한국을 따라 나갈 만한 그런 숙성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네, 술 맛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시죠? 가시죠. 네, 지금 좋은 술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호랑이 배꼽. 이야. 제가 먼저 한 잔 따라드리는 영광을 네, 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호랑이 배꼽 막걸리만큼은 사실 막걸리 잔이 이렇게 청아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유리에다가 하는 게 어울립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무겁지 않은 요구르트. 이 탄산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적은 있는 방울, 거죠? 아주 적은 방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근데 막 되게 과하게 뽀글뽀글하지가 않은 우아한 느낌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화가님은 항상 이 술을 드시면서 과연 어떠한 안주를 드실까? 그냥 흔히 먹으면 두부, 우리 집에서 먹는 유일한 준치김치, 준치김치, 예, 또 밴댕이 김치. 밴댕이 김치. 예, 그게 본래 보양식 안주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준치김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준치라고 하는 생선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준치가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는 그 생선이에요. 맞습니다. 썩어도 준치. 준치. 네, 만큼 맛있다. 그렇죠. 제가 네. 호랑이 배꼽이랑 같이 먹고 맛을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부랑 김치랑 준치를 같이 올려서 이렇게, 자, 사실 이대로 그냥 먹으면 당연히 맛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냐면은 왼손엔 막걸리, 오른손에는 두부, 김치, 준치, 삼합을 놓는 거예요.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막걸리 한 모금, 꿀꺽 먹어요. 씹고 넘어갔을 때 막걸리를 두 모금. 지금 제가 뚜껑을 연 게 소주예요. 소주. 지금 향이 와 엄청나게 기가 막힙니다. 그럴까요? 지금 이 레이블 자체가 화가님이 그리신 이 작품, 저 안쪽에 있는 그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고 이 작품처럼 사실은 투명하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맛이 나는 그런 소주이죠. 56도. 네. 56도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쌀을 발효를 해서 그 발효 기간을 또 오래도록 거친 증류 형태로 숙성을 한 소주. 이렇게 가볍고 맛이 다채로운데 이런 소주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맛을 찾는 마음이 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맛을 찾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이거는 약간 양념이 이렇게 많은 김치보다는 유쾌하고 배하고 네. 수분이 많은 네. 이 소주 자체의 특징이 굉장히 실크처럼 부드럽거든요. 이거를 상반된 느낌으로 안주랑 가는 게 육회랑 같이 먹었을 때 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잔맛이 없는 그런 깔끔하게 딱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술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술의 노하우를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술비키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따님이 운영하는 그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네. 신청을 직접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런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아이들이 안다 그러면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자긍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경쟁력이 생기고. 와,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느낀 이 호랑이의 기운이 강력하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조장도 오시고요. 맛있는 술이랑 음식을 즐기러 신청을 해서 한번 오세요. 다음번에 또 다른 양조장에서 또 인사드릴 거예요. 저는 좀 더 마실게요.